이동의 촉, 월요일은 촉 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박지 씨 하러 함께 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맞아요. 어디 좀 나가기도 그래요. 나가면 또 땀으로 또 범벅되고 해서. 네. 뭐 주말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그 땀이 엄청 나요. 예. 근데 어제 뭐 주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오랜만에 300명대로. 근데 지금 제가 라이브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월요일 주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현재 시간상 40여 명이 더 적게 나오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만큼 지금 한 30% 정도 백신을 맞았다 전 국민 1차 정도는.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빛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방역 당국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인에서 8인? 네. 예. 8인 가능하고 12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1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벗지 않겠습니다. 왜요? 2차 맞으실 때까지 안 벗습니까? 예. 네. 근데 전문가들이 또 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는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니까 또 들어야죠. 그게 아니라 이 작가님이 마스크 했을 때 더 멋있단 말을 많이 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기꾼이라고 예,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스크 아직 벗으시면 조금 그러니까 네. 계속 쓰고 다니시기 바라고.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슈들이 워낙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부터 해볼게요. 주말에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예. 이 작가님은 이렇게 뭐 정보력이 좀 있으시니까 혹시 엑스파일 보셨나요?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있으면 같이 좀 네. 쉐어를 하자. 이게 예. 뭐 많이들 또 본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뭐 궁금하신가 봐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그래서 저 다 답변 드렸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니 사람이 근데 또 뜬금없이 장성철 예. 평론가가 뭐 김무성 전 대표의 복심이라고도 불리는 이분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거론을 했는데 장성철 평론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장설주 평론가 어쨌든 보수 쪽 평론하는 분인데 본인도 글에다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썼단 말이죠. 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타격 입힐 만한 걸 왜 썼을까. 거기다 또 제 이름을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 이름 언급하셔서 또 유명해져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권이 정치 조작하는 거 아니냐 사건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 맨 처음에 엑스파일 언급한 사람이 여권 사람이 아니고 야권 인사였잖아요. 그렇죠. 전직 의원. 네. 그분이 맨 처음에 이 엑스파일 언급했고 또 이거 화제가 되게 만드는 것도 이 장성철 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야권에서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야권이 먼저 가지고 왔다. 게다가 장성철 평론가는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이준석 현 대표하고 경선 있기 직전에 만났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안 만났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고 그런 저런 거 봤을 때 김 전 대표는 물론 장성철 평론가하고 요즘은 대화하지 않는다. 내가 배우 있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호사가들은 이거 김무성과 장성철이 짜고 한 거 아니냐. 혹은 암묵적으로 용인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친박, 비박 이렇게 계파가 갈렸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친박, 비박이 없으니까 뭐 리버럴한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또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뭐 한 그룹을 이루고 뭐 정통 보수가 한 그룹을 이루는데 새롭게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리버럴 그룹이 윤 전 총장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자기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윤 전 총장의 그 사수 왜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일각에서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진심으로 방어하는 거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조금 전에 그렇죠. 바로 이 제가 작가님 말한 얘기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 뭐 윤 전 총장 입장은 뭐 엑스파일에 대응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내용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엑스파일에 있는 무언가가 적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 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엑스파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손에 꼽혀요. 거의 없습니다. 뭐 기자들도 지금 봤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기자도 못 봤고 저도 못 봤으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 본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야권에서 일부 사람들이 본 것인데 이게 뭐 다 드러나지도 않았고 다 드러나면 모를까. 윤 전 총장 입장은 다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겠지만 이거 그냥 설로 떠들고 소문으로 떠도는 건데 게다가 이런 설이나 소문은 그 전에 벌써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 아내 문제, 뭐 장모 문제 또 지난번 윤 전 총장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뭐 윤대진, 윤유진 형제 문제 뭐 다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걸 짜집기 한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저도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일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당연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악재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LCT 특혜 분야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을 또 공수처가 재수사한다 이런 뉴스도 주말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또 갑자기 사퇴를 해가지고 윤 전 총장이 캠프 뭐 들어가자마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인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동영 작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것도 개인의 신상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당연히 기자들이 궁금해서 전화하니까는 전화는 꺼져 있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집단에서 이런 행동을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동훈 전 대변인도 본인이 기자 출신인데 기자들의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윤 전 총장과 내부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메시지가 하나로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원 정치라고 욕 얻어먹고 그래서 대변인을 공식 대변을 두 사람이 뒀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메시지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국에 나가서 패널로 나가서 윤 전 총장의 드랍 가능성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행자가 깜짝 놀라던데 드랍할 이유가 뭐 있냐고.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드랍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면 반기문 전 총장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반 전 총장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딴 설화라든가 몇 번 정부적 판단이 안 된 행동을 했다가 지지도가 네. 빠지고 결국은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뭐 갑자기 또 말 대변인이 바꿨죠. 사퇴하고 예.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6말 7초에 등판한다. 이것도 이제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본인이 얘기했던 이것도 사실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이 전원인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네. 6말 7초에는 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도 놓치면 진짜 윤 전 총장의 지지도는 더 빠질 테고 국민의힘에서 지켜주고자 하는 것도 아마 동력이 많이 빠질 거예요. 거기다가 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쳤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구태여 윤 전 총장한테 오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의 드랍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너무 빨리 시작된 게 아니냐, 좀 이게 시간을 끌었어야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윤 전 총장이 드랍한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한 9월, 10월 가서 드랍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했을 텐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당이나 다른 후보 걱정할 게 아니고 네. 집안 걱정해야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관련 이야기 저희 잠시 후에도 나눠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이 계속 이렇게 되고 뭐 캠프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안론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진짜 이 두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일 임기 중간에 사표를 쓰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월성원정 같은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 것이고 네. 본인이 인기를 끈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휘둘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관두고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예전에 수사했던 지금 박지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뭐 그런 수사 원전 수사라든가 네. 아 이게 다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했네. 정치 감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면 이 감사의 진정성 논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재형 카드는 국민의힘에 그렇게 좋은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출마 선언 임박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도 마음을 이미 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지지율도 이제 잡히더라고요. 5% 정도. 예. 네. 근데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잡히다 보면 네. 주위에서 가만히 내비두지 않거든요. 귀 얇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좀 지켜봅시다. 그 문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병역 의혹이 또 주말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기사 자체는 뭐 병역 특혜 의혹 관련된 기사들 뭐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는 기사들 이런 거는 많이 안 보이고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뭐 김용민 최고위원이나 예. 김남국 의원, 민주당 예. 의원들의 입장이 뭐 대립되고 있다. 예. 이 정도 기사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셨나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서서 기사를 볼 테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 입장에서 기사를 볼 텐데 일단 지원 자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자는 안 되는 거였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내가 알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괜찮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 대표 입장은 병무청이나 또 검찰이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온 자료는 이 마이스트로 과정 최종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네. 선발 및 지원 7조 항에 보면 병역 특례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게다가 최종 선발 결과를 보면 졸업생은 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 건데 저는 차제에 좀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 포함해서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 어떤 건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 그것도 병무청에서 문제 없다 그러고 경찰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랬었는데 네.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물고 늘어졌거든요. 끝나진 않았잖아요. 네. 또 하나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특혜 받아서 뭐 군병원이 아닌 밖에서 쉬다가 들어갔다. 뭐 휴가 특혜다.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얘기하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다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할 것도 아닌데 지금 이대로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아니라면 이런 걸 안 받겠죠. 근데 대표로 올라섰으니까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지원서에 올린 사진이 있잖아요. 이 대표 네, 사진. 맞아요. 예전에 그 대통령 아들 문진용 씨 이력서 귀걸이한 사진 했다고 또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 의원들이 이런 사진 이력서 올리면 무조건 탈락인데 어떻게 붙었냐 특혜받 난리쳤잖아요. 언론에서도 같이 그렇죠. 굉장히 비난했죠. 그럼 그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이 사진이 더 사실 이상한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장난스러운 표정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데 저런 사진을 붙인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가 다른 당 사람에 대해서 조금 리스펙한 걸 좀 가지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헐뜯고 물어뜯고 조그만 의혹이 있으면 부풀리고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도 지금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 각 정당에서 조금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대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러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근데 이 대표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책임질 자리에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 끝나는 것도 다시 검증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10년 전에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또 수많은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이게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이제 졸업생은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영상을 민주당에서 올렸다가 내렸다 본인 병역 관련된 영상을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서 이준석 관련 그런 영상을 내린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감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떻게 번질지 봅시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공정을 내세워서 20, 30대들한테 몰표를 받고 인기를 얻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공정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이준잣대라는 말도 신조어도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보죠. 또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공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는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이준석 현상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게 20대 청년 비서관의 영선 정무 비서관이 또 발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청년 비서관에 20대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고 네. 청년 비서관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고 정무 비서관에는 김한규 변호사 영선이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임명했는데 사실 정무 비서관이 그 여야를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직들이 많이 하죠.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신임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사실 여당 의원들도 그리 많이 알지 않을 텐데 어떻게 네. 임명했을까? 결국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젊은 사람이 당대표 되니까는 우리도 그럼 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따라하는 거는 아류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이건 뭔가 유능함이나 예. 이런 연륜, 경륜 이런 걸로 밀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정무수석이 또 있으니까 네.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협의하면 뭐 이 자리는 뭐 그렇다 칩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 비서관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전에는 전직 의원이 했었잖아요. 네. 김광진 의원이 했었는데 청년 비서관에 20대 여성을 임명했다. 이게 근데 박성민 전 최고가 논란이 됐던 것은 그냥 페미니스트다. 네. 그래서 여성 위주로만 이야기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는 2030의 남성들의 마음을 챙겨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임명하면 그 남성들이 박수를 칠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정무적으로 거기가 좀 갸우뚱거리는 이게 청년에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 다 있는 것인데 근데 네. 잘못하다가는 한쪽만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30 남성들 주축으로 왜 이런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걸 내놓느냐 뭐 정책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그런 걸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네. 뭐 근데 이게 또 이준석하고 비교되는 것도 있어요. 이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발걸음으로 10년 동안 이 정치판에 있으면서 선출직으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박성민 최고는 최고위원도 누가 찍어준 거고 지명직으로. 청와대도 누가 찍어줘서 간 거지 않습니까? 이거 딱 비교되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더 박수 보낼까? 그렇죠. 그리고 좀 민주당의 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도 있다고 캠프 그러니까요. 대변인으로 예. 임명이 됐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떠나서 뭐 청년, 뭐 남녀 모두 아우르는 그런 뭐 정책을 좀 같이 잘 네.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당의 경선 연기론이 하도 시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오늘 예비 후보 원래 등록해야 되는데 네. 이제 못하죠. 그러면 그쵸. 뭐 어쨌든 1주, 한 주, 2주는 자연스럽게 밀리겠네요. 예. 컷오프도 원래 7월 초였는데 그것도 밀릴 테고 이거 뭐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층의 문제예요.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이걸 네. 못 끌고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다 들어주던 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60여 명이 연판장을 뭐 썼다 그러면서 경선 연기를 위한 의총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말도 안 된다 전면전이다. 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밥그릇 싸움 하네 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사상 최고 찍었거든요. 그렇죠. 10%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민주당이. 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차이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의총을 열자고 했는데 의총에서 경선 연기라든가 혹은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 결정 못 합니다. 의총은 그런 거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의총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지 이건 정치인데 왜 국회의원들이 이거 의총에서 결정도 할 수 없는 걸 의총하자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경선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 중에 경선 연기 반대가 3명이거든요. 네. 이재명 또 추미애 또 박용진. 네. 그 3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좀 보고 좀 더 두고 봐야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경선 연기를 만약 결정하게 되면 네. 민주당은 4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차라리 재보궐 때처럼 그냥 당원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자꾸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휘둘리는 거 보면 이건 역시 무능으로밖에 그렇죠.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대선기획단장은 이제 재선에 강훈식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하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빨리 좀 이 여당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네. 일반 국민을 대상한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네, 그거 다 경선 연기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해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당원 투표도 절대로 안 된다. 네.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당원들 뜻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 지도부가 당 경선 연기를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끝없는 내분 사태로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후폭풍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은 더 심하게 나가면 그러면 당 쪼개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네, 배티 영미님께서 민주당 지도부 똑띠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올려주셨네요. 예. 네. 오늘 월요일 이동의 총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박지현이었습니다.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